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4월 7일 금요일입니다. 또 이제 주말이 다가왔네요, 여러분들. 네. 하루하루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죠? 그런데 우리 그 최영일 대표님 깡통아재, 소위 깡통아재라고 우리가 부르시는 그분 또 재구속 당하셨죠. 그분이 뭔 죄를 졌길래 그런 분을 또 가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지금 법원에서 그 100m 뭐 이내로 접근하고 이러는 거, 100m까지는 헌법이 보장한 자유로 인정이 돼 있죠. 그래서 그 뭐 300m 그러니까 용산에 윤석열 그 근처, 이제 앞으로는 윤석열 안 하고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앞으로는 이제 영업사원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영업사원이 100m까지는 시위를 할 수 있는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데, 문재인의 거기 양산 거기만 300m로 정했죠. 완전히 그 불법이죠. 우리나라 그 용산에 있는 영업사원이 그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박수현님 안녕하세요. 지훈이 아름다운님 반갑습니다. 홍시님 어서 오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자, 정은아님도 반갑고요. 늘 조니님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조니님 궁금한 거 있으시면 톡으로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조카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어느 때든지 톡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과 한국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시진핑이 굉장히 화가 났는데요. 정말 저 여자 싫어. 근데 이제 이 여성분도 시진핑 정말 싫어. 서로 엄청 싫어하는데, 시진핑 얘기, 그 여성분 얘기. 그 다음에 100살의 노망난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또 조선일보에 칼럼이랍시고 끌적 썼는데, 그렇게 잘난 척 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가만 넘어갈 수가 없겠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하고 김대중에 대해서 왜곡된 그런 글을 썼어요. 차라리 아무거나 쓰지 말던가. 왜 꼭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봤는데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죠. 2009년 이후 최저 실적이랍니다. 2009년이니까 몇 년 전입니까? 24년 만에 최저 실적이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24년 만에 최저 실적인데 주식은, 삼성전자 주식은요, 4.17% 상승했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 12시 34분에,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최저 실적을 1, 2, 3개월에 최저 실적 냈는데, 앞으로 4, 5, 6월이나 또는 7, 8, 9월이나 또는 10월, 11월, 12월, 또 내년 2024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올라간다라고 보고 미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 올라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가슴 졸였던 분들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빠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그널을 오늘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의 반도체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한다는데, 그럼 미국도 바닥 찍고 가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국의 100달러 지폐에 들어가 있는 인물, 이분이 미국의 이 지폐 중에서 최고 센 지폐가 100달러죠. 200달러 아직 없죠. 있나요? 100달러. 한국은 지금 10만원짜리 없죠. 10만원짜리 지폐. 미국은 100달러의 인물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다재다능한지 말이죠. 정치인이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명이고 미국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이 이제 한 6, 7명인가 뭐 이렇게 몇 명이 같이 쓸 때 그때 한 사람이에요. 글도 잘 쓴 사람이죠. 인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쇄공돌이 인쇄공장에서 공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외교관까지도 하고 과학자도 하고 발명가도 하고 언론인도 하고 음악도 지었어요. 음악 무슨 뭐 피아노 현중주 피아노 무슨 뭐 오중주 곡인가 뭐 그것도 작곡했습니다. 언론인도 하고 사회활동도 하고 정치 철학가이기도 하고 사업도 하고 미국 독립운동도 했고 미국 정부를 위해서 영국이나 프랑스 뭐 이런 유럽에 대해서 스파이 활동도 한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제가 그 영화로 옛날에 봤을 때는 이 프랭클린이 그 여성을 또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거 뭐 못하는 게 없는 남자예요. 옛날 2000년 전에 그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와 같이 똑같이 이마에 이렇게 빛이 나는 이마에 빛이 나는 것까지 공통적으로 닮았는데 대단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을 오늘 제가 왜 얘기하지 않았냐면 저분 한 얘기가 오늘날 한국에 뭔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어요. 저분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1706년에 태어나서 1790년에 사망했고요. 미국의 초대 최신부 장관, 그러니까 우체국 장관인가요? 아니면은 정보통신부 장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초대 프랑스 대사, 초대 스웨덴 대사, 아주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만든 게 프랭클린 스토브라고 해서 이렇게 난로, 나무를 이렇게 이제 집어 넣어 가지고 나무를 떼면은 이 나무 연통으로 해서 이렇게 그 연기가 빠져 나가죠. 이거 지금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때 겨울에 이런 거 썼죠. 썼습니다. 그때 그 무슨 구공탄인가 뭐 갈탄인가 막 그런 거 갖다가 넣고 하고 우리는 동그란 거 했었는데 그거 다 여기서 응용을 한 겁니다. 프랭클린 스토브에서. 요즘도 미국의 그 집에 미국의 이제 그 개인 그 주택이죠. 하우스에 보면은 벽난로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벽난로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죠. 벽 속으로. 그러니까 프랭클린 이분이 정말 그 미국의 국민들 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스토브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저분이 저걸 발명하기 전에는 아무도 저 생각을 못 한 거죠. 못 했어요. 그냥 나무 얹어가지고 불 쬐는 거 이거밖에 못 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거예요. 그럼 영국의 그 스티븐스가 증기기관차를 발명할 때 그 사람이 발명한 것도 이렇게 주전자에 물을 넣고 이렇게 밑에 불을 떼니까 그 수증기가 이렇게 하면서 주전자 뚜껑이 딸가닥 거리는 걸 보고서 수증기가 힘으로 저기 뚜껑을 밀어내는구나 이러고 생각해서 증기기관차를 만들었죠.
그 자연 현상에 있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딱 캐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온 거죠. 뭐 만유인력의 법칙도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이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공식을 써서 지구의 질량은 얼마고 사과의 질량은 얼마고 그래서 그 질량의 크기에 따라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마고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얼마인가를 숫자로 계산을 해내서 그래서 그거를 응용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달에 우주선 보내고 하는 거죠. 지금이 미사일 쏘는 거 다 그거 만유인력 법칙을 응용해서 미사일 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냥 주변에 있는 거를 순간적으로 캐치해서. 그리고 또 이 벤저민 프랭클린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도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건물에 빌딩에 피레침이 있잖아요. 이 피레침이 모든 건물에 다 있죠. 아파트 꼭대기에도 다 달려 있고, 미국의 가정집에도 이거 다 달려 있고, 다 달려 있습니다. 어디든지. 이게 파리의 에펠탑인데, 에펠탑 위에도 달려 있고, 다 달려 있는데, 저 피레침을 만들어낸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미국 사람의 그 일상생활에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100 지폐까지 이렇게 넣을 정도로, 대통령은 아니었는데, 대통령 아니었어요. 저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건국의 아버지고 독립선언서까지 기초했는데, 대통령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대통령인 줄 아는데, 대통령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처음에 이 사람의 피레침은 그 원리를 알아내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은, 이게 비 오면서 번개 치는 날, 연을 이렇게 띄우고 연에 실을 달아가지고, 여기 이제 중간에 열쇠를, 금속이죠. 열쇠를 달아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연에 번개가 맞으면서 이 연줄을 타고 전기가 흘러내리면서 이 열쇠에 금속 덩어리에 불이 번쩍 들어온 거죠. 번개 맞은 이게 야, 이거 실험을 하다가 이 손에 타가지고 손에 감전되면 그냥 가는 건데 이런 위험한 실험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연날리기로 그 번개의 전기를 실험을 해서 피레침으로 그렇게 해서 그 건물들이 상하지 않게 하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순간의 안전을 위해 근본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자는 자유도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다. 문재인이가 지난번에 이런 말 떠들었죠.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 이게 말이 비겁한 평화지 그냥 노예가 되는 게 낫다 이거죠. 개돼지처럼 주인이 주는 밥만 먹고 사는 게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 개돼지가 되자라고 문재인이가 말했는데 결국은 자유도 잃고 안전도 보장 못 받죠. 개돼지로 살다가 주인이 돈이 필요하거나 여름날에 너무 무더워가지고 지쳐 그러면은 보신탕의 생각이 나겠죠. 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 요즘에 윤석열 만세하는 자들이 보면은 꼭 여기에 걸려들죠. 이재명이가 무서워요. 그래서 윤석열이 차악이지만 악마 중에서도 둘째 악마지만은 손잡아야겠고 만세해야 되겠다. 그게 이거죠. 순간의 안전을 얻기 위해서. 윤석열도 악마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악마가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에게 의존하면서 그 근본적인 자유를 포기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 비판 못 하잖아요.
윤석열 만세하는 자들은 윤석열 비판 하나도 못합니다. 윤석열이가 뭔 짓을 해도 다 만세. 비판도 못해. 비판도 못해. 그런 좌파들은 뭐 원래 그랬고, 이 태극기 들었던 윤만세족들도 보면 자유를 잃었고, 언론의 자유, 비판의 자유를 못하죠. 윤석열 만세하면서 돈 몇 푼 받는 거에 그냥 안락하게 있죠. 그러나 윤석열 하는 걸 보면은 우리는 진짜 자유롭지 못하죠. 그 울산에서 어저께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 최우원 교수님 방송하고 그 미디어의 그 방송을 봤어요. 그 최영일 대표 깡통아재 재구속 당했죠. 죄도 아닌데 재구속 시켰죠. 자유도 보장 못 받고 안전도 보장 못 받고 있어요. 깡통아재만 이렇게 재구속 당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가면은 태극기 들고 윤석열 만세했던 자들도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이가 가만히 있는 거지, 저 정도로 있는 거지, 가면 갈수록 더 광폭해진다라는 거죠. 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얘기가 돈으로 투표하게 되면, 윤석열 만세해서 돈이 생기죠. 슈퍼챗 받고, 후원금 받고, 전광파리가 지금 이 짓을 하죠. 돈으로 투표하는 거죠. 자, 돈으로 투표하게 되면 그 나라의 공화국의 종말을 고한다. 권력을 위해 자유를 팔지 말라.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들도 보면은 권력을 위해 자유를 팔죠. 걔네들은 뭐 좀 좌파 애들은 별짓 하다가 국회의원 한번 해먹고 이러죠. 자, 그리고 우파라고 하면서 태극기 들고 탄핵무효 외쳤던 자들 중에서 이 자들이 윤석열 권력을 위해서 지금 자유를 팔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자, 얘네들 하는 거 보면 이렇죠. 좌파들 같은 경우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독재라고 비판 안 합니다. 3대 세습 독재라고 비판 안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라고 악랄하게 비난하고 있죠. 끈질기게도. 거기다가 이재용 부회장이 세습이라고 비판하죠. 아니, 북한에 이런 게 세습이지. 아니, 이재용 삼성그룹은 그 개인 재산 아닙니까? 아니, 내 아버지 재산을 아들한테 주는데 그게 무슨 세습이야, 이 도둑놈 새끼들아. 그러면은 임종석이가 그 주사파의 그 대마왕이죠. 임종석이가 자기 딸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그 딸이 목걸이 팔찌 이런 게 몇 천만 원짜리 쓰고 다니죠. 그 돈 누가 나왔어? 임종석이 준 거죠. 그럼 임종석이도 세습이네. 세습 아닌 놈이 어딨어? 부모 재산 자식한테 주는 게 다 세습이, 그건 다 자연스럽고 정당한 거지. 이런 식으로 내로남불이죠. 그 중국의 모택동이가 한 5천만 명 죽였죠. 그래도 그거 가지고 모택동 독재자라고 비판 안 하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님이 누구 사람 죽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없어요.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사람 죽인 적 없습니다. 강도 살인자들, 폭동 일으킨 자들 두들겨 잡은 적은 있어도 그거야 뭐 당연한 거죠. 나라도 그렇게 다 두들겨 잡죠. 내로남불이 심한 거죠. 이거 만약에 제가 이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길을 걷는데, 예루살렘 길을 걷는데 여기에 막 바리새파 종교 기득권자들이죠. 한국의 현재 대형교회 목사들 같은 이런 자들이 이 창녀를 끌고 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잔데 죽이고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너는 어떻게 대답할 거야? 라고
함정을 파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들에게 얘기를 하죠.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죄는 어떤 죄겠어요? 창녀집에 간 바리새파도 있겠죠. 뭐 이 여자를 찾아가지는 않았겠지만 다른 창녀를 몰래 가서 재미 본 이 종교 지도자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 돌멩이 들고 막 쳐 죽이려고 한 사람들. 그러니까 간음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뭐 이런 뜻도 있을 거고, 또는 뭐 도둑질 했던 거, 남몰래 남의 재산 훔친 거, 또는 이웃집 여자를 보고 침 흘린 죄, 이런 모든 죄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 없는 자가 돌 던져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돌을 그냥 내려놓고 다 갔죠. 다 갔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양심적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사람들이 이 가늠한 여자를 붙잡고 와서 돌멩이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기 있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러면 아마 돌 던졌을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돌 던져.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저지른 간통은 로맨스야. 자기들은 로맨스고 이 여자가 한 거는 불륜이야. 내로남불.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창녀 놀고 룸사롱 가서 놀고 떡 먹고 그래 놓고서도 자기들은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로맨스라고 생각하는 거. 돌 던진다고. 한국 같으면 이 사람들 다 돌 던져. 자기들은 로맨스지 불륜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심해서 이중잣대, 내로남불 너무 심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자, 이중잣대, 내로남불 이게 심한 게 이거죠. 자, 윤만세족, 걔는 꼭 얘는 이 썸네일만 보면은 누군지 딱 나와. 얘는요. 자, 김문수하고 옆에서 놀던 애, 무슨 노조위원장 출신이라네. 얘는 보면은 얘도 윤만세족인데. 이 권경인가 뭔가 있었잖아요. 무슨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해서 그래서 그 아이가 자살을 했는데,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이 민변 출신 그리고 이 여자에게 이제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죠. 근데 이 여자가 소송을 하는데 재판정에 출석을 안 해서 졌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 이제 막 비판을 하는 거죠. 뭐 변호사가 그 말이지 자기 직무도 안 하고 말이지, 이제 열을 내서 뭐 방송은 안 들었습니다. 뭐 신나게 비판하는데, 그럼 이런 거는 왜 비판 안 하는지 몰라. 이 대장동 가지고 이재명 비판은 하지만 대장동의 50억 클럽을 왜 윤석열이가 수사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 안 하죠. 지금 박영수가 뭐 이렇게 신문에 방송에 오르내리고 하죠. 뭐 조사받으러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그 박영수가 조사받는 건수 중에서도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조사 안 합니다. 지금 그건 죄목에서 빠져 있어요. 그런 거를 예리하게 비판하지 않아. 윤석열 만세하다 보니까. 그리고 윤석열 만세하다 보니까 뭐 이런 변호사가 출석을 안 해가지고 뭐 패소를 하고, 사람이 변호사가 어쩌면 그러냐 열내면서 정의로운 척 하는데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가짜 태블릿 PC를 증거 조작해서 사기 탄핵한 거, 이런 거는 말 안 하죠. 내로남불. 그러니까 방송으로 떠드는 게 윤석열 만세하는 애들이 보면은 내로남불. 예수님이 죄 없는 자는 돌 던져라 그러면 그냥 돌 던질 놈들이 한국에는 많다라는 거죠. 지가 한 거는 로맨스, 남이 한 거는 불륜. 자,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은 이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이 참 미국 건국을 위해서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죠. 이렇게 기념을 하는데 한국도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거의 이렇게 완성해 준 거 아닙니까? 자유를 모르는 국민들에게 자유를 가르쳐줘. 사유재산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땅덩이를 띄워줘. 그리고 경제발전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경제발전 시켜줘. 그리고 자기가 사람답게 살아보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사람답게 살게 해줬죠. 조선시대 때하고 1950년대 막 6.25 일어나고 대한민국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정말 못 살았죠. 북한보다도 못 살았죠. 야,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 한다는데 어떻게 1971년이 됐는데도 북한보다 못 사냐 이러고 막 말들이 나왔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 남한에서 조금 대가리 돈다는 놈들은 야, 북한 공산주의 하니까 더 잘 사네. 우리가 공산주의로 이거 만들어야겠다 하고 그때 이제 제야 운동 한 놈들이 다 그 짓을 한 거죠. 그 당시에는 인권을 떠들면서 했는데 결국은 다 북한 쪽에 붙은 놈들이죠. 자, 대한민국을 훌륭하게 만들어 놓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집회, 10만원권 집회, 20만원권 집회 이런 거에 넣어야 되지 않아요? 미국인들은 이렇게 자기네들의 뿌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누가 미국이란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어냈는지, 자, 자기네가 일상적으로 쓰는 벽난로, 벽난로 여러분 많이 보셨죠? 미국 집들 보면 벽난로 있는 거. 그 벽난로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기념하는 프랭클린. 또 저 사람이 피레침을 세워서 모든 건물에 들어가는 저 프랭클린. 그런 것들을 항상 감사하게 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도 지금 현재 보면 박정희 대통령님 덕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우리 생활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많잖아요. 산에 나무를 심어서 울창한 숲을 만든 거, 고속도로 맨날 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가 혜택 받는 거,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그 값싼 철로 우리가 자가용 타고 다니는 거, 또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 나오는 걸로 풍족한 전기 쓰는 거, 그리고 반도체 사업을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로 먹고 사는 거, 지금 하나하나가 다 박정희 대통령 덕분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누구 있어? 김대중이가 한 거 있어요? 김영삼이 한 거 있어요? 노무현이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전국에, 대한민국 전국에 가면은 무슨 김대중 그 무당집들이 너무 많아요. 김대중 기념관, 김대중 컨벤션 센터, 김대중 도서관, 김대중 다리, 김대중 동상, 오른쪽 다리가 쩔뚝이는 동상, 아니면은 왼쪽 다리가 쩔뚝이는 동상, 동상도 거짓말 쳐. 하여간 별의별 놈의 김대중 기념관이 엄청 많아. 근데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없어. 김대중이 도대체 뭘 했길래. 하여간 우리나라는 이 역사에 있어서 근본이 많이 고쳐야 된다. 미국에 저런 걸 좀 본받으면, 그래도 미국인들은 저런 거를 다 알잖아요. 뭐가 옳고 그런 거를 그래도 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저렇게 됐으면 딱 좋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의 그 프랑스의 마크롱이 그 연금 개혁하는 것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이 엄청 막 데모하고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안 좋죠.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 거치고 나면서 또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별로 안 좋죠. 다들 힘드니까 어떻게라도 중국에 물건 좀 팔아보겠다고 마크롱이 중국을 갔어요. 자, 거기다가 이제 가면서 마크롱이 중국과 프랑스는 하나다 이런 소리를 떠들었어요. 이제 시진핑한테 아양을 떠는 거죠. 중국의 시진핑 입장에서는 시진핑도 요즘에 굉장히 안 좋죠. 그 흑룡강성이라 그러죠. 우리는 저기 만주 저쪽에 흑룡강성, 중국말로는 헤이룽장성 그러는데, 그 흑룡강성 같은 데 이제 그 지방 관리가
그 농민들의 토지세를 2배로 올려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의 모든 지방 정부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빚을 너무 많이 졌고 어디서 돈 벌 데는 없고 부동산에 올인해가지고 건물 지은 거는 많은데 이게 분양이 안 돼 있어 중국에. 부동산 침체돼 있죠. 돈이 없죠. 이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지방 정부가 그 많은 부채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백성들한테 뜯어내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뜯어낸 거야. 2배씩 내라고 토지 세금을. 그래서 그 해이룽장성에서 농민들이 시위를 하는데 뭐 그런 시위하면은 또 안면인식 기술로 이제 다 촬영했다가 안면인식 기술 그걸로 분석해서 아 이거 개똥이고 이거 소똥이고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잡아 가두죠 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어쨌든 그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면 그 몇 억 명이 만약에 시위를 하면은 그거 어떻게 다 처리하겠냐고. 어디다 가두겠어요 몇 억 명을. 그러니까 그 중국도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자기네 자체적으로도 돈도 잘 안 돌지. 외국에서 주문도 잘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수출도 안 되지. 미국에서는 반도체 막 죽이지. 그러니까는 중국도 지금 장난 아니란 말이죠. 돈을 지금 잘 못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크롱 같은 프랑스 이 대통령이 와서 중국 물건 좀 주문해 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과부사정 뭐 호래비가 한다고 그래 둘이 그래 만난 거예요. 뭐 마크롱 같은 애가 뭐 중국이 막 좋아서 뭐 그런 거 아니죠. 마크롱 똑똑합니다. 가가지고 또 뭐 얘네들 다 보면은 이런 거야. 이 기쁨죠 이렇게 젊은 그 중국 아가씨 이쁜 아가씨 이렇게 또 나오면은 이렇게 손잡고 악수하고 이렇게 또 막 하여간 이 중국의 시진핑 공산당 애들 하는 거 보면요. 뭐 밤에는 안 그러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프랑스에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마크롱이 중국 가면서 이런 소리를 한 모양이죠. 내가 가서 중국 공산당을 변화시킬 거야 이러고 그렇게 하는 거는 착각이라고 비판을 한 거죠. 그렇죠. 공산당은 안 바뀝니다. 절대 공산당은 자기네 그 목표를 바꾸지 않죠. 자,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까 말까 지금 그러죠.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가 그 무기 가지고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그러면 유럽이 또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럼 전쟁이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면 안 되죠. 그런데 마크롱이 가가지고 시진핑이를 응원해주면 시진핑이가 간땡이가 벗어 러시아 무기 보낼 거다. 이런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그거 왜 갔니 임마? 네가 시진핑한테 이용당하는 거지. 네가 뭘 시진핑의 변화를 이끌어내. 정신 차려 임마 이런 거죠. 마크롱은 이제 뭐 경제적으로 교류해가지고 돈만 벌면 되지 그러는데 철딱선이 없는 소리죠. 자,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 각국이 중국을 대하는 전략에 있어서 유럽이 단결되어 있는지 아직 의문이단 말이야. 아직 의문인데 프랑스를 우리가 말이야 중국하고 유럽하고 그 균형을 맞출게. 이게 꼭 뭐 저거 생각나죠? 문재인이가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사이를 이렇게 운전해 주겠다. 자기가 평화를 운전해 주겠다. 꼭 그 얘기 비슷하게 지금 마크롱이 한 거예요. 자기가 균형을 잡아줄게. 이런 건데. 근데 이따위로 하는 거는 혼란만 가중하는 거라고 비판을 받은 거죠. 그거 성립 안 하죠. 이게 균형이 안 잡힙니다. 공산당을 지금 마크롱이가 우습게 보는 거예요. 바보처럼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프랑스의 중도 우파 일간지 피가로
라는 유명한 신문은 마크롱이 중국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하지만 서구적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한 시진핑은 그 목표를 놓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맞죠. 마크롱이 좀 정신이 헷가닥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자, 나토 사무총장은 중국을 비판했어요. 러시아 지원하지 마라. 니네 중국이 러시아 지원해서 러시아 경제가 지금 진작에 무너졌을 건데 니들 때문에 안 무너지고 있어. 이러고 중국을 비판했어요. 자, 시진핑은 이제 이러고 이 시진핑이가 저런 반면에 막 화가 무진장 났는데 이 여성분이 이제 미국을 가서 시진핑이가 화딱지가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시진핑이는 대만이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보는데 이 대만 총통 차이잉원 이 여성분이 지금 미국과 단교를 1979년에 했는데 단교한 지 44년 만에 미국에 가서 최고위급 회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상치 않잖아요.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겠다. 끝내 지켜주겠다. 그 차이잉원 이 대만 총통은 가서 미국하고 강력한 동맹을 맺고 대만을 꼭 지켜줘라. 이런 거를 얘기하러 갔죠. 그러면 이제 이 미국의 하원 의장하고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양당 국회의원 17명이 초당적으로 손을 잡고 중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단결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대만 지지하는 그런 회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진핑이가 그냥 머리 끝까지 지금 화가 났어요. 뭐 화가 나가지고 그냥 뻑 가면 좋은데 말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공화당 국회의원 둘이 손잡고 아주 뭐 이 외국에 대해서 대외적인 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단결하는 게 저게 참 아름다워 보이죠. 지금 미국 국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해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는데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일치 단결해서 적을 쳐부수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이잉원 이 대만 총통이 근데 가서 연설을 했는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한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저는요. 자, 이 회동을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차이 총통은 타이완의 자주 국방과 경제 발전을 위한 대만 미국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자주 국방 경제 발전. 박정희 대통령님이 예전에 늘 한 얘기, 국민들에게 한 얘기가 자주 국방 그리고 경제 발전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만 총통이 오늘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이 부활을 하셔서 대만으로 가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차이 총통은 이분은 이제 자주 국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써요. 제대한 여성 군인은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제도를 고치기까지 했어요. 대단하죠. 한국에서 여군으로 있던 여자 군인으로 있다가 제대를 하면 지금 현재 예비군 훈련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남자들만 저기 막 군대 갔다 오면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도 예비군 훈련 받았었는데 그 군대 갔다 온 여자 군인들도 해야죠. 한국도 왜 똑같이 군대 갔다 왔는데 그것도 보통 우리 한국의 여성분들이 군대 가면은 이제 하사관으로 가잖아요. 월급도 많이 받고 좀. 그러면은 근데 이상하단 말이야. 한국 좀 그런 거 고쳐야 돼. 대만 보고 배워야 돼.
자, 근데 이 차이잉원 이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자, 타이완 국립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석사를 미국의 코넬 대학교 가서 법학대학원 석사를 했어요. 그리고 영국에 가서 박사학위는 또 정치경제 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장관, 국회의원 이런 거 많이 하다가 이제 총통이 된 사람입니다. 결혼 안 했고요. 자녀도 없고요. 당연히. 종교는 불가지론입니다. 예, 불가지론은 이게 뭐냐면은 잘 알 수 없어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존재해. 믿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얘기해봐. 설명하면은 그게 왜 그런데? 자꾸 이제 이렇게 따져 묻죠. 그런데 상대방이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저 우주 공간에 있어? 하늘에 있어? 어디에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또 누구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은 왜 존재하지 않는데? 어떤 변을 보니까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한마디 보면 이제 말이 끊기죠. 정확하게 못 대하죠. 이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생겼는지, 이게 어떻게 진화로 이게 됐겠어? 이게 창조지?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라고 또 이렇게 반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질 정도로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다. 불교도 확실히 잘 모르겠어. 이런 입장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를 믿고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의미입니다. 불교를 믿고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이 불가지론이. 난 잘 몰라. 이게 아니라 생각해보는데도 좀 그런 것 같아.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국의 윤석열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종교가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얘는 천주교를 다녔고 세례를 받았었네. 암브로시오래. 암브로시오. 근데 또 얘는 건진법사, 또 천공, 이런 불교, 샤머니즘, 무속, 주술 이런 것도 믿어.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잡신이야, 잡신. 하나님 신도 믿고 부처님 신도 믿고 또 무슨 온갖 잡신도 믿어. 그냥 손바닥에 임금 왕자 쓰는 거 보세요. 이거 하나님 믿으면서 손바닥에 임금 왕자 쓰면은 저거는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돼요. 영업사원이 손바닥이 이래가지고 영업이 되겠습니까? 영업사원이. 하여간 얘는 진짜 온갖 귀신은 다 불러다니고 다녀. 온갖 귀신은. 그게 귀신을 알아서 귀신을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귀신을 모르니까 귀신의 힘을 빌리려고 그러는 거죠, 얘는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대만 총통, 차이 총통이 종교가 불가지론인데, 그러니까 이거 없는 거예요. 종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가지론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 신념과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저런 걸 가져요. 과학적인 사고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 저런 걸 갖는 건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들은 따지고 묻고 했는데 뭔가 부족해. 100%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어. 이런 거죠.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모르겠어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근데 윤석열이는, 영업사원 얘는 온갖 귀신은 다 불러들여요. 온갖 귀신. 이 대가리에 들은 게 없으니까. 또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보면은 아들이 셋입니다. 대단하죠. 이 사람 종교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종교 없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귀신을 많이 달고 다니는 애가 하는 짓 보면은 나쁜 짓만 골라서 하죠. 술 처먹고 떡 먹고 인생을 그런 대로 살고 막 증거 조작하고 사기치고 창녀랑 뒹굴고 영업사원이니까 그러겠지만 하여간 정신머리 없는 애가 이 영업사원이다. 좀 창피하죠. 다른 나라 대만하고 일본 지도자랑 비교하면요 엄청 창피합니다. 이번에 뭐 미국 방문하면은 뭐 이 영업사원에게 미국 상원 하원 국회에서 연설시키겠다는데 그 영업사원 얘가 이제 허풍이 강하잖아요. 허풍 뭔가 이렇게 허황된 이게 굉장히 강한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거 다 분석한단 말이야. 쟤 그런 거 시켜주고 뭔가 쟤한테 많이 얻어내자. 쟤는 부엉 띄워주면은 헬렐레 해가지고 도장 막 찍을 거니까 사인 막 할 거니까 쟤 좀 부엉 띄워주자. 그겁니다. 그거예요. 뭐 알고서 뭐 얘 머릿속에 영업사원 주제에 뭘 알겠어. 이게 미국에서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미국의 상원 하원 국회에서 이 영업사원 보고 연설하라는 이유가 영업사원이 엿먹이려고 하는 거죠. 왜 엿먹이려고 하는 거냐면 지난번에 얘가 욕했잖아요. 미국 국회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 어떻게 미국 국회 욕했잖아요. 국회 이 새끼들이. 그럼 그거 올려다 세워놓고 야 뭐 한 번만 더 떠들어봐. 너 더 떠들어봐. 그런 거죠. 이 새끼 말이야. 하여간 주둥아리가 방정이죠. 이 영업사원이. 자, 지금 한국은 또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정신병자들인데. 이거 동아일보에 나온 건데요. 뉴욕 센트럴 파크에 일본의 우길기가 달려있는 인력거가 이제 손님들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그 무슨 교수 하나 있잖아요. 맨날 저런 거 그 광고하는 애. 그 교수가 가서 이제 승질을 낸 거죠. 우길기 왜 다냐고. 하여간 오지랖도 넓습니다. 이 미국이 말이죠. 오히려 배워야죠. 왜냐면은 이 우길기 달고 진주만을 폭격했잖아요. 그때 미국 군인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점 보면은 우길기가 미국한테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그래도 미국은 그냥 냅두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하고 일본 사이지. 뭐 미국에서 이런 우길기가 달린다고 왜 한국이 저희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제랄제랄 합니까? 저는 그거 보면은 이 정신병자들 같아. 이 과거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4.3 희생자 명예회복 최선을 다하겠다. 홍준표는 4.3 사건 무고한 도민 학살 명백하다.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안 떠들었으면 좋겠다. 개소리들 하죠. 윤석열, 홍준표가. 거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뭐 제주 4.3 희생자를 위한 묵념 이러는데, 아니 우길기를 왜 미워하냐고. 우길기 가지고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당했다, 죽었다. 그래서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4.3이 뭐예요? 이게 김일성 지시로 남로당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 희생자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이거를 왜 명예롭게 해줘? 이게 뭔데 명예롭게 하냐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짓을 한단 말이야. 남로당 폭동을 명예회복시켜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면 아주 나쁜 놈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본에 대해서는 제랄제랄하면서 남로당, 빨갱이, 김일성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 말이죠. 아주 정신머리 없는 놈들입니다 이것들이요. 역사를 알기를 개떡으로 알아요. 이게 이제 김대중 때문에 이제 많이 이렇게 됐죠. 자, 오늘 조선일보에서 이런 칼럼이 나왔어요. 또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김대중의 후예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이 사람이 전성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건 뭐냐면은 김대중은 잘했는데 김대중 그 후예들 민주당 애들 얘네들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거꾸로 제대로 안 가고 있다. 그걸 이제 조선일보에 실었는데 솔직히 말이죠. 김대중 자체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김대중 그 후예들은 당연히 김대중의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뭐가 이상해. 김대중 때문에 지역의 감정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죠. 김대중은 지역 갈등 해소를 안 했습니다. 김대중이가 정치보복했죠. 이회창 씨를 맨날 들들들 털었죠. 뭐 대선 정치자금 그거 막 조사하고 말이죠. 들들들들 털었어요. 지가 대통령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할 때 이회창 씨가 나올까봐 아주 악랄하게 이회창 씨를 들들들 볶았다고요. 그리고 김대중이가 지역 갈등 해소를 못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전라도의 모든 특권을 줬습니다. 자기가 대통령 돼서. 그래서 지역 감정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지역 갈등이 심해졌어요. 이 사람은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밑에 장관들 쓰는 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쓰냐면은 그 당시 국방부 그러니까 제2연평해전 발생해서 우리나라 국군 장병이 사망하고 그리고 영결식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김대중이가 불참했죠.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얘가 북한 김정일이의 꼬붕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한동이 국무총리 얘는 뭐 경기도인데 뭐 원래 사쿠라니까 그렇다 치고 국방부 장관조차도 안 갔어요. 자기 장병들이 사망하고 장병들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국방부 장관이 안 갔어. 김동신 전라남도 광산 출신. 또 합참의장 이남신이라고 얘도 안 갔어. 지 밑에 부하장병 장례식인데 전라북도 익산 출신. 다 요따위로 지들이 헤쳐먹으니까 지역 감정이 나빠진 거죠. 국군이, 그러니까 군대가 뭐 경상도 장군으로 있으면 뭐 쿠데타라도 일어날까봐 더럽게 겁을 먹고 전라도로 다 채운 거야, 이거를. 문재인이 군대를 전라도로 다 채운 것처럼 똑같이 그렇습니다. 얘네는 그 자기네들 그거를 엄청 챙겨 먹고 다 헤쳐먹었죠. 경상도에 있는 무슨 구미에 있는 LG전자 같은 경우 나 저기 어디야 파주 이런 데로 다 끌어올리고 쑥대밭 만들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이 김대중이가 이 지역 갈등을 더 높게 했고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하면은 전라도가 완전히 그냥 다 김대중 그걸로 90% 헤쳐먹잖아요. 표가. 김대중이가 나오기 전에는 그런 게 안 그랬어요. 없다고. 없는데 김대중 이후로 지역 갈등이 엄청 세졌어요. 자, 그런데 얘네들의 그 김대중 후예들 중에 이 광주시장 강기정이 아주 대단하죠. 국회의원도 했었고 얘가 이번에 전라도에 불이 많이 났는데 전라남도 함평에서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얘가 영광으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간 모양이에요. 영광으로. 그랬더니 산불이 광주로 안 오고 영광으로 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야, 이게 할 말입니까? 광주시장이란 놈이 똑같은 전라도인데도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해 처먹을 때는 같은 전라도라고 막 꼬셔대고 지가 광주 무등산 쪽으로 산불이 일어나면은 안 되니까
야, 영광은 산불 나도 돼. 이런 거 아니야. 영광은. 이야, 싸가지가 저런 그러니까 쟤네들은 기본적으로 얼굴에 저런 마인드가 들어있는 거야. 늘, 이게 다 같은 우리 국민이다.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게. 너 뒤지는 거는 너 뒤지는 거지. 나 안 죽은 거야. 영광은 산불 나도 돼. 광주만 산불 안 나면 돼. 이야, 이러한 이 정신머리가 이 김대중한테 다 나오는 거예요. 김대중한테서. 김대중이가 1980년에 그거 했잖아요. 내란 음모. 5.18 그거 하면서 내란 음모. 누구는 뭐 국무총리하고 누구는 무슨 장관하고 그거 다 그 명단 적었었잖아요. 내란 음모 맞지. 누구는 뭐 무슨 장관 해먹는 거. 내란 음모지. 그때 전두환이가 그냥 확 해버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용서해주면 안 돼요. 그냥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지 나라가 딱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어설프게 건드려 놓고 살려놓으면요, 더 센 악마가 돼요. 자,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사람이 있죠. 김대중의 그 자식, 정치적인 자식, 영업부장, 영업사원, 김대중 생가 찾아서 위대한 김대중 정신을 우리가 잘 계승하겠습니다. 영업사원이 이렇게 위대한 김대중 정신을. 위대하기는 뭐가 위대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박정희 대통령님은 전 세계 어디 나가도 다 알아줍니다. 제가 그때 1992년도인가 3년도에 하와이 대학교 이제 갔습니다. 대학원 갔는데 거기에 믿던 미국 애들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님은 어떻게 해서 그 가난한 대한민국을 그렇게 발전시켰냐. 1992년도에 미국 백인 대학생들이 저한테 박정희 대통령님을 묻더라니까요. 김대중은 안 묻고. 그래서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었지만은 아니 어떻게 경제 발전을 했는지 저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제 찾아봤어요. 그 친구들한테, 백인 애들한테 그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루만 시간 달라 그랬어요. 내가 잘 정리해서 알려줄게. 그래가지고 막 자료 찾아가지고 막 하고, 이제 봤더니, 내가 몰랐던 게 많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설명해주고 그랬는데, 아무도 저는 미국 살면서 그 누구도 위대한 김대중 정신에 대해서 좀 알려줘봐. 이런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사기 선동이죠, 이거. 이게 영업사원이라는 놈이 이지랄하고 있어. 위대한 박정희 정신,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 영업사원 저놈은요. 거기다가 광주 시민, 모월 정신은 통합, 그리고 자유정의 진실을 사랑하는 광주 시민 다 개 콧구녕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영업사원 얘가 무슨 뭐 진실 떠드는데, 그럼 영업사원 너 이놈아, 이 사람 누가 죽였는지 이것 좀 찾아내봐. 얘 진실, 너 진실 따진다며. 진실 이것 좀 해봐. 카빈 총으로 총상당한 조사천 씨, 이 사람 누가 죽였는지 그거 진실 좀 찾아봐. 이 영업사원 이놈아, 순 사기꾼 같은 놈아. 자유정의? 야, 지금 양산 경찰서장이 말이야, 그 최영일 대표님을 구속했어. 구속한 거 맞죠? 깡통 투사, 깡통아재라고 하는 별명가. 아니 이분이 뭘 잘못했다고 재구속을 합니까? 그냥 길 가는데 재구속해. 거기다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저의 방송도 정지당했죠. 실방송 중에. 뭐 우리가 자유가 있나요? 지금 자유가 없죠. 무슨 자유가 있어? 무슨 진실이 있어? 진실을 말하면은 저렇게 잡아가고, 진실을 말하면은 방송 도중에 막 중단시키고. 뭐가 정인데, 뭐가. 사기치는 거지, 니들이. 그러니까 이 영업사원 얘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 돌리고 있죠. 김대중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린 이후로 이 영업사원이 계속해서 그 바퀴를 열심히 돌리고 있는 거죠. 이 영업사원 이 새끼는 말을 전부 거짓말만 해. 자유, 진실 하나도 없는 새끼가 맨날 국민 모두가 어떻게 해서 광주 시민이야, 이 새끼야. 그럼 광주 대광주 민국이냐, 지금 여기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새끼는 아예 머리가 비어가지고 말이죠. 온갖 잡신을 다 달고 다녀. 뭐, 카톨릭 가서 하나님도 그 가지고 다니지. 무슨 무당, 잡신들도 믿지. 부처님도 믿지. 아주 정신 사나운 새끼입니다, 저거.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은요, 이거 저거 이렇게 그런데 막 이렇게 온갖 잡신 안 믿어요. 제대로 된 사람은. 그리고 어떤 종교에 대해서 광신도가 안 됩니다. 정확하게 개념이 잡힌 사람은. 되게 이제 이게 마음이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 신념도 없고 머릿속에 지식도 좀 부족하고 이런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꾸 기댈 때, 의지할 때를 찾거든요. 그러니까는 한국에 그런 국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주가 많죠. 그 JMS, 정명석이, 그런 애들, 막, 여신도들 막 그렇게 헤쳐먹는 놈. 거기다 정광팔이 보세요. 정명석이는 이제 전라도 그 교주죠. 근데 누구야? 정광팔이는 얘는 경상도 쪽이 교주죠. 그 조원진, 조원진도 교주죠. 능력도 더럽게 없는 게. 그냥 깔고 뭉개고 앉아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어. 자유도 모르고, 정의도 모르고, 진실도 몰라요. 자기 신념이 있고, 자기 개념이 있고, 진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직하고,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자유정의 진실을 제대로 하죠. 근데 태블릿 PC 증거 조작한 사기꾼들, 이런 건 안 해요. 검사 아니면은, 믿지 못하는 거, 고등학교 동창 아니면은 믿지 못하는 거, 초등학교 동창 아니면은 믿지 못하는 거, 그거 다 모자라서 그래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없으니까 맨날 잡신 몰고 다니는 거지. 그리고 마누라가, 영업사원 마누라애가 무당보다 이걸 더 잘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운세 이런 거 가지고 그 영업사원을 쥐고 흔들고 있는 거지, 그거를. 나 같으면 그런 여자랑 못 삽니다, 저는요. 무당 잡신 믿고서 막 이렇게, 남자를 막 이렇게 하고,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며칠 날 누구 만나지 말고, 이따위로 놓으면요, 아주 가루를 내버려, 가루를. 재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선거할 때는 이승만 대통령 참배하고, 선거 없으면은 독재자라고 그러고 말이야. 문재인도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 이용해 먹죠.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이로. 윤석열은 이승만 대통령 지웠죠, 얘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은 지금은 과거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서 그렇죠. 거꾸로. 아까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런 분들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죠. 대통령도 아닌데 이렇게 $100 지폐 넣는 것처럼.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님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큼 아주 충분한 자격을 갖췄는데도 저분들을 존경 못하게 하는 이 뭔가 이상한 세력들, 윤석열, 문재인, 이재명 이런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김대중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렸고 그 뒤에도 노무현이가 거꾸로 돌렸고 문재인이 거꾸로 돌렸고 이명박이가 거꾸로 돌렸고 윤석열이가 거꾸로 돌렸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이 역사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참 많은데 이분은 102살 먹은 김형석 교수라고 하는데 뭐 윤석열 아버지하고 연세대학교 동기 교수로서 뭐 아주 친하게 지내고 그런 모양인데 이 사람은 102살 먹어가지고 왜 갑자기 정치적인 글을 쓰면서 윤석열 만세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나이를 저만큼 먹고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때 문재인이 잘못한 것을 시시콜콜 비판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조금 점수를 줄 수 있겠어. 노무현 때 노무현이를 비판했다. 김대중 때 김대중을 비판했다. 뭐 그런 것들을 늘 정치적인 어떤 자기 신념이 있어가지고 꾸준히 비판해 왔던 사람이라면은 윤석열 만세하는 거에 대해서 뭐 오랫동안에 뭐 관록이 뭐 나름대로 신념이 확고한 것 같네 그런 건데 이 사람은 지금 보면은 갑자기 옛날에는 정치적인 발언 안 하다가 윤석열 나오니까 윤석열 만세하고 있어. 과거의 연장으로는 국가적 후진성 극복 못한다. 뭐 말은 맞는 말이죠. 말은 맞는 말이죠. 근데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고요. 과거를 현재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그게 문제죠.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과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거를 우리는 연장 안 하죠, 지금. 연장 안 해서 지금 국가가 후진성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훌륭한 과거를 연장 안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과 고통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연장하는 게 모두 다 나쁜 건 아니다. 그런데 반일 정신, 뭐 일본에 대한 증오 이런 거는 나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거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데 뭐 틀리다고도 할 수 없고 맞았다고도 할 수 없고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글을 써 내려가면서 아주 고약한 게 곡학아세를 하더라. 그게 뭐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대중에 대해서 얘기한 걸 딱 들어보면요. 완전히 김대중 찬양론자야, 얘는. 태어나기는 이북에서 태어났는데 김대중 찬양론자.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 정권이라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도 아니야. 박정희 정권 때는 일본으로부터 일제강점 기간의 피해 보상을 받은 바 있으나 그러니까 돈은 받았다. 그러니까 돈은 받았는데 있으나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를 하면은 앞에 있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박정희 정권 때 일본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았어. 그러나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이제부터 중요한 게 나와. 뭐냐 하면은 잘 들어봐. 이런 겁니다. 그 배상받은 돈도 일본이 그냥 사죄하면서 준 것뿐이야. 일본이 사죄하면서 준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님이 요구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님의 업적을 뭐 하나라도 꺾어 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죠. 자, 그러다가. 그러니까 앞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그렇고 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업적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호칭이 달라지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그 정권에 있는 장관, 뭐 비서관 다 포함해서 정권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개 개인이에요. 김대중 일개 개인이 이런 얘기예요. 김대중 일개 개인이 전 대통령이 일본과 동등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 번영의 의지를 다져 정치와 국민 간에도 폭넓은 양해가 성립되었다. 보세요. 형용사가 뻥치기 위한 형용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면 동등한 협력 관계, 공동 번영의 의지를, 폭넓은 양해가 성립되었다. 김대중 덕분이다 이거야.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돈독해진 거는 박정희는 한 거 없다. 나이 102살 먹어가지고 이렇게 소갈머리가 쪼잘한 거는 난 처음 봤어 진짜.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공산 독재 국가들의 위협이 심각해질수록 한국과 일본의 협력과 결속은 굳건해지고 있다. 이 사람이 이게 교묘한 겁니다. 자, 김대중 때에는 공산 독재 국가들의 위협이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때에는 이미 소련 공산당이 망해서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도 미국한테 문호를 개방하고 세계화 속에서 다 뭐 했던 때예요. 다 오고 가고 했던 때예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때처럼 위협을 가하지 않았을 때예요. 김대중 때는. 공산 독재 국가들의 위협이 심각했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님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면서 믹서해가지고 김대중을 띄워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글을 써도 아주 사악하게 쓰고 있는 거야. 이거는 102살 먹은 명예 교수가 쓰는 글 치고는 너무 사악해. 이거는 진실이 없어. 진실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민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 사람 뭐 좌파에 있었나? 극렬한 형용사를 무지 많이 쓰죠. 이 좌파들의 특징이 형용사를 많이 씁니다. 형용사를 많이 쓸수록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할 때는 형용사가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른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아름다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이거는 진실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다. 팩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장의 일개 개인의 의견입니다. 오피니언이에요. 그거는 김대중이 동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동등한 협력관계 유지 안 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넘겼잖아요. 독도 영유권 절반 넘겼잖아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일본 대부업체 영업하도록 허가해 줬잖아요. 뭐가 동등해. 한국 대부업체들이 일본 가서 일하는 거 봤어요? 일본의 대마도 땅 우리가 절반 영유권 갖고 있어요? 뭐가 동등해. 독도 절반 넘겨주면 대마도 절반 넘겨봤던가. 안 했잖아. 뭐가 동등해. 그게 이 사람은 102살 먹었다면서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선동적인 글을 쓰고 있는 거야. 선동적인.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공존정책을 찬성하는 이유와 명분을 높이 평가한다?
이 사람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 할아버지. 윤석열이가 지금 뭐 하는데, 지금. 여순 남로당 폭동 미화하고 있잖아. 여순 빨갱이 폭동 미화하고 있잖아. 5.18 정신머리 들고 찬양하고 있잖아. 윤석열이가 지금 좌파로 가고 있잖아. 이 할아버지의. 윤석열이가 이거 가짜 태블릿 PC 가지고 증거 조작해서 사기 탄핵한 거, 이런 거 몰라? 교수님, 할아버지 교수님, 이런 거 눈에 안 들어와? 이런 거 눈에 안 들어오냐고. 아니, 노망이 났으면 좀 그냥 가만히 입 좀 다물고 계시면 안 돼? 이게 조선일보의 칼럼에 올려있어. 그러니까 여기 댓글 보니까, 아이고, 훌륭하신 우리 노 교수님께서 올바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천지야, 천지. 내가 봤을 때는 저거 사기입니다. 저거 칼럼 아니에요. 저거는 사악합니다, 저거. 벤자민 프랭클린, 이분이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잘난 척 하는 것은 스스로를 약으로 독살시키는 것이다. 잘난 척 하는 것. 김영석 교수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 김영석 교수님이 철학과 교수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철학과 교수로. 질문합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철학자는 누가 있습니까? 네? 철학과 교수님, 김용석 교수님 대답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철학자 누가 있어요? 자기 전공 철학에서 좀 훌륭한 철학자가 돼야지. 어설프게 정치에 윤석열 만세를 하면은 그거 죄악입니다. 종교적으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자기가 철학에 관해서도 대한민국의 철학을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인 실력도 없어. 그래서 철학과 교수라고 오래 해먹은 것밖에 없어. 그래 놓고 자기가 정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지난 세월에 말한 것도 없어. 근데 윤석열이가 자기 친구의 아들이라고 그거 그냥 이뻐가지고 잘난 척 해가지고 칼럼을 쓰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잘난 척 하는 것은 스스로를 약으로 독살시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다. 김영석 교수님. 유명한 한국 철학자 이름 대보세요. 없죠? 창피한 줄 아세요. 평생을 철학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 철학에 유명한 사람도 못 되면서 뭐 어디다가 얘기를 해. 어디다가 박정희 대통령님을 갖다가 그렇게 폄훼하고 김대중이를 띄워줘. 정확한 역사적 사실도 모르면서 왜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해. 그러지 마세요. 자, 오늘 후원해주신 오잡num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늘 꾸준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채팅창에 어떤 분들 들어오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홍시님, 수월심님, 푸른하늘님, 백경님, 백경님 오랜만입니다. 푸른하늘님, 대마도는 한국탕이 돼. 그 다음에 희재노 풍경님 반갑습니다. 박정희님, 예, 형용사가 많이 들어간 말 쓰는 사람은 이 좌파들이 많이 써요. 좌파들이. 뭐 아름다운 동행 이런 거예요. 박원순이가 맨날 쓰는 게 아름다운 재단, 그죠? 아름다운 재단 해놓고 맨날 킁킁거리다가 뒤졌죠. 킁킁거리다가 뒤졌어요.
아름다운 재단, 뭐 아름다운 좌파들 그거 많이 하죠. 그다음에 상생 뭐 이런 것도 그런 것도 그렇죠. 예, 스윗 판님 반갑습니다. 예, 백경님 맞아요. 김영석이 김대중과 맞습니다. 부에나 팡님 반갑습니다. 예. 네. 푸른 하늘님 맞아요. 우리는 집회인물이 조선이야. 아, 창피합니다 정말. 조선 거기다가 5만원짜리에 신사임당 들어가 있는 거는 정말 가관이야 가관. 라이트 샤이님 반갑습니다. 우리 부에나 팡님 뭐라고 쓰셨나? 미국에서는 이분 라스베가스 제가 처음으로 카지노 직장 다닐 때 벤자민 벅시 시거리 만든 플라밍고 다닐 때 플라밍고 호텔 있죠 거기. 플라밍고가 저기 학 같은 거죠. 홍학인가? 예, 그거 막 있더라고 호텔에. 다닐 때 권총 강도가 들었는데도 시큐리티가 권총을 들고 있어도 털어가게 놔둡니다. 아, 만일의 경우 사람을 쏠까봐.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엄미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벽천님, 술 잘 먹는 영업사원. 김미숙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홍시님, 김대중 오부지 선언 너무 요약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수현님, 반갑습니다. 사라라님 반갑습니다. 오드리님도 반갑습니다. 우리 오드리님들 건강하시고요. 식사도 잘 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름달님 소리가 안 들려요? 디딤돌님 천사 같은 말은 참 잘 사용하는데 인성은 제로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아니 그 영업사원이 대한민국은 솔직히 철학자도 없고 무슨 뭐 대단한 역사학자도 없고 대단한 무슨 문학가도 없고 일본은 그래도 노벨 문학상 탄 사람이 3사람인가 됩니다 벌써. 근데 한국은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 왜 문학가 노벨상 타는 문학가가 없냐면 전부 좌파 선동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좌파 선동.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순수한 감성, 인간을 이해하는 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부 그냥 좌파 선동만 하는 소설을 쓰니까 외국에서 그거 상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뭐 다 그렇죠. 뭐 하나 없어요. 뭐 대단한 게 없어 진짜.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다 알아주죠.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하기 전에는 참 좋았는데 그때 푸틴이 그 전에 그랬죠. 그 박정희 대통령님을 가장 존경한다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쓴 책은 전부 다 읽겠다고. 다 구해오라고. 대단한 사람이죠. 뭐 중국의 등소평이가 박정희 대통령님의 정책을 보고 배워서 중국 경제개발했죠. 싱가포르도 그랬죠. 대만도 그랬죠.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그걸 보고 배웠죠. 박정희 대통령님은 전 세계에 모범적인 영웅이죠. 그런데
한국의 이 좌파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서 아마 이 지경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를 하신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회복이 돼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게 좌파하고는 손잡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좌파들은 대한민국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걔네들은 한국 국민 아닙니다. 북한 김정은이의 주민이지. 그 영업사원이 우리 국민들은 다 광주 시민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광주 시민은 김정은이 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국 국민은 광주 시민이라는 거는 3단 논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광주 시민이고 그 다음에 저 위에 김정은이고 이렇게 가는 거지.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영업사원이 그 이상한 비디오 그거 찍혔을 것 같아요. 이상한 비디오. 그래서 그 이상한 비디오가 찍혔기 때문에 저렇게 개돼지처럼 사는 거죠.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원래 방송 LA 시사 논평에서 오후 1시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해서 감사하고요. 자,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